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막 그러니까 식욕이 좀 돋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조금 쪘어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것 같네. 농담이에요. 그런 농담 치지 마세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영상실록 오늘엔을 보면 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빨리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5년 5월 7일 서울 광화문에 새로 도입된 내신 등급제를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대학에 갈 때 이 내신 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학번이었거든요. 그래요? 저 이것 때문에 진짜 대학이 바뀌었죠. 1점 차이로 두 과목이 1등급에서 2등급이 되는 바람에. 사실 1980년대에 고교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1981년부터는 인문, 자연 계열 간 전 과목 총점을 매겨서 석차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이후에 도입된 게 그 수미양가, 절대평가, 그리고 1987년부터는 전체 석차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나누기도 했고요. 또 1996년부터 전체 석차 폐지, 과목별 석차와 성취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참 이제 전공이 또 교육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건 좋은데 그 개편이 너무 잦아요. 너무 잦아서 사실 공교육에서나 사교육에서 선생님들도 몇 년도 개편하면은 책을 보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 그 개편 내용을 다 외웠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짜증이 났었고 선생님들은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내용이 자주 바뀌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2000년대 이후 고교생들의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입에서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내신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5년 새로운 방안으로 기존에 문제가 많아 폐지됐던 내신 등급제를 부활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치게 점수 경쟁에 매달리지 않도록 내신 9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입시교육 위주의 내신 등급제는 사회적으로 학생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성적 하나 때문에 누가 죽나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당사자들이 보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좌우가 될 수 있잖아요. 당시에 지금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 또 입시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잦았다고 하는데요. 공부도 참 좋지만 그 입시 경쟁에서 밀린 고교생은 정말 너무나 힘들었겠죠, 마음이. 그렇죠. 네. 항상 그 학생을 보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고 야간 자습하고 또 뭔가 느낌이 이 고등학교,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인생의 마지막 공부인 것처럼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참 저도 겪어왔던 과정들이라서 저런 생각을 좀 떠올리면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2018년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8년 5월 7일 오전 11시 15분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주택가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주택 4채가 파손됐고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전화 받다가 폭발음이 나갖고 나와서 보니까는 파편이 튀면서 먼지가 날리는 거 보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LP가스 폭발이라니. 갑자기 왜 이런 폭발이 발생한 거죠? 일단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와 또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LP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사실 LP가스 폭발이 그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주 위험하죠. 조심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LP가스가 폭발하면서 양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LP가스 폭발로 양주시 봉양동은 기왓장과 벽돌, 살림살이까지 뒤엉켜 폭격을 맞은 상황처럼 변했는데요. 또한 파편이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주변 주택과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고 인근 공장 근로자도 다쳤습니다. 뻥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창문이 깨졌어요. 그러나서 이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밖에를 쳐다보면서 그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날라오는 그 파편에 의해서 제가 좀 어깨가 좀 맞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인 분석도 좀 더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기 시작했는데요. 뭔가 발견된 건가요? 2018년 5월 9일 LP가스 폭발 현장에서 잘린 가스관 2개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미안하다라고 적힌 유서로 추정되는 종이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경찰과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숨진 50대 남성이 가스를 틀어놓고 담뱃불을 붙여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건데 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밖에도 5월 7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840년은 러시아 제국에서 클래식 음악의 거장 피오트르 차이콥스키가 출생한 날이기도 한데요. 차이콥스키. 너무나 차이콥스키. 유명하신 분이죠. 네. 자, 그런데 명성은 대단했지만 사실 차이콥스키의 인생은 갖은 역경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예술성이 좀 더 드러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1991년에는 한국 오로라 탐험대가 세계 11번째 국가로 북극점 탐험에 성공한 날이기도 한데요. 이름이 예쁜데요? 오로라 탐험대요? 네. 1909년 미국의 피어리가 처음 탐험한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도전을 했지만 단 10개의 국가들만 성공. 그 11번째 주인공이 우리나라였던 거죠. 정말 끝없는 열정과 노력.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맞아요. 어깨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네. 맞아요. 찢어지겠네요. 자, 오늘도 하루하루 역사를 살펴보며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